자, 흰가루병 예방하는 오늘 4가지 친환경 약재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대박 대박. 우와, 대박 사건. 깨끗하게 목욕 재개해서 좋지.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멜론밭에 나왔습니다. 제가 멜론을 심은 지 딱 한 달 됐는데요, 멜론한테요 삐용삐용 비상사태가 벌써 발생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멜론을 이제 심을 때 텐실한 모종을 심은 게 아니라요, 서리 피해를 받아서 모종이 조금 잎이 꼬슬라진 놈이 제가 생산점은 살아있어서 그 놈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무래도 짱짱하지 않은 모종을 심어서 그런지 다른 애보다 멜론이 크는 성장 속도도 훨씬 더디고요. 그리고 요 놈이 사람도 몸이 약하면 그 감기도 잘 걸리고 균의 침입이 쉽게 되잖아요. 요 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약간 핀실하지 못했던 그 서리 피해를 받은 모종을 심어서 벌써부터요 흰가루병이 벌써 왔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한 달 만에 요만큼 자랐습니다. 몸살을 좀 앓더니 여기 보면요, 하얀 또 분가루가 묻혀 있는 게 흰가루병이 발생이 된 겁니다. 요것도 이렇게 오고요. 자, 흰가루병이 오게 되면요, 이게 바람이나 또 비 이런 거에 통해서 계속 이파리에 전염이 되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흰가루병이 생기는 건 더 오래된 잎에 일수록 더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멜론, 수박 이런 것들을 하우스에 위치만 바꿔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흰가루병이 생긴 하우스 안에는요, 흰가루병의 발생률도 더욱더 높아집니다. 요건 진짜 안 자랐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 자랐는데 요놈하고 비교를 하면 요만합니다. 이렇게 더 세력이 약한 것들이 흰가루병이 더 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약한 요 잎들이 흰가루병이 발병이 됐는데 벌써부터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요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재료들로 가지고 친환경 흰가루병 약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흰가루병 친환경 약재는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 그리고 베이킹소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퐁퐁, 이런 세제를 가지고요 비율을 섞어가지고 친환경 약재를 흰가루병 약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비율은 제가 여기다 메모 남겨놓겠습니다. 요 희석 비율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물은 일단 담아왔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농도를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농도가 너무 지나치게 세게 되면은 잎이 마르거나 또 그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넣어보고 잎 한 장 정도를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봐서 이 농도가 괜찮은지를 해보시고 효과가 있는지를 보시고 좀 괜찮다 그러면 그 농도 비율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티스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그냥 적당히 조금씩 넣을 겁니다. 자, 요게 무서우시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식용유는 쭉 한번 짜고요. 그리고 퐁퐁 요거를 넣고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를 하는데 꼭 이거 말고도요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또 이거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식초, 우유 이런 걸로 또 친환경 약재를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잘 섞어주고 이제 뿌려주면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요 3가지 비율을 사용한 요걸 한번 뿌려봐서 효과가 있는지를 또 비교 영상을 담아 볼 거고요. 그리고 마냥 요것만 계속 뿌려주신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흰가루병도 계속 같은 약을 뿌려주게 되면 내생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는 또 바꿔서 또 해주셔야 되는데, 자, 식초와 물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식초는 또 요거는 너무 강하게, 농도가 강하게 되면요 잎이 타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너무 11항대로 너무 높게 타지 않으셔야 되고요. 뿌리시는 시간대도 뭐든지 오전, 이른 아침에 뿌려줘야 효과가 있고요. 특히 식초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높을 때 낮에 뿌려주게 되면요 피해를 입을 수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우유와 물을 섞어가지고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유의 성분에는요 항진균 성분 효과가 있어서요 흰가루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우유와 물도 희석해서 한번 사용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마늘과 물을 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뿌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흰가루병을 예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것도 주기적으로 계속 한 놈만 쓰지 말고요. 번갈아 가면서 제가 한번 방제를 할 생각이고요. 첫 번째로 만든 요거 베이킹소다 세제 요거로 만든 거요. 한번 발효해 볼게요. 요거를 뿌려주실 때는요. 아주 그냥 잎이 흘러내리도록 듬뿍 뿌려주셔야 돼요. 잘 섞어주시고. 앞면, 뒷면, 보통 앞면에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뿌려주고요. 제발 없어져라, 흰가루병아. 조금 더 방제를 하려면, 좀 흰가루병이 많이 붙어 있는 이파리는 잘라주는 방법도 있으세요. 잘라서 버려주는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 흰가루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통풍이 잘 되게 또 잘 솎아주는 방법도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화해질 때는 잎을 솎아주는 작업 그런 걸 충분히 해주시고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것도 아주 그냥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이제 잎이 무성해지는 한여름에는 습하기도 하고 잎이 무성할 때는요 선풍기를 틀어주면서 이제 좀 바람이 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예방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작물에 물을 껴줄 때 조리로 물을 줄 때 잎 위에 이렇게 물을 뿌려주잖아요. 물을 뿌려주는 잎사귀에 뿌려주는 것보다는 바닥 쪽으로 밑둥에 물을 뿌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잎사귀 위에 자꾸 물이 묻다 보면 이것도 흰가루병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의 위에보다는 바닥 쪽으로 해서 물을 주실 때는 뿌려주시면 좋아요. 자, 세력이 약했던 요거. 저는 이제 이 밭 하우스 안에 참외뿐 아니라 수박, 참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흰가루병이 걸렸지만 수박도 참외도 어쩔지 모르니까 예방 차원의 개도 방제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없어져라 없어져라. 제발 싹 한 번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이렇게 병에 구멍이 뽕뽕뽕 나고 잎사귀 힘이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이렇게 잘라줄 건데요. 흰가루병이 좀 심한 포자도요. 이렇게 가위로 절단해가지고 멀리 갖다 내다 버리셔도 돼요. 얘는 지금은 이렇게 분무기로 발사를 하고 나니까요. 아주 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지켜보고요. 저는 이제 계획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제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자 없어지지 않았으면 뭐 4, 5일 간격으로 또 한 차례 약을 바꿔서 뿌려줄 생각입니다. 제가 비교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나중에 한번 영상에 한번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흰가루병을 천연살충제로 방제를 하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한 4시간 후에 지난 모습하고 하루 지난 모습하고요. 별 차이 없이 지금 상태로서는 흰가루병이 거의 잘 보이지 않고요. 어제 조금 미세하게 보였던 요것만 좀 있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 요게 얼마큼 번지는지 또 관찰해 보고요. 나름 초간단 효과 있습니다. 대신 아주 온팡지게 흘러내리게끔 많이 뿌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방제를 했습니다. 요놈이 효과가 제발 한 번은 싹 있었으면 좋겠지만 친환경 약제이다 보니까 일반 농약보다는 약합니다. 근데 일반 농약도요 흰가루병이 한번 생기면 진짜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멜론도 뿌려주고 참외랑 수박도 예방 차원으로 뿌려줄 생각입니다. 오늘도요 상쾌 유쾌 통쾌한 하루 보내세요. 빠빠이.